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그 주택관리사 이제 민법 과목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이라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법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차 과목에 또 회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개론도 있고 해서 이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 민법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민법 총칙만 시험범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험 범위가 민법 총칙에다가 우리 작년까지 이 관계법규에서 공부하시던 물권편하고 채권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민법이다라는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민법 총칙하고요. 민법 총칙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가족법.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방대합니다. 아주 방대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요, 민법 책을요, 총칙 따로, 물권법 따로, 채권법도 두 권이에요. 채권 총론하고, 채권 강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 친족상속법하고 이렇게 5권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요새는 이제 두껍게 이제 한 권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5분야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민법 총칙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시험법에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돼가지고, 물권법이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이제 채권 총론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론편에서 이제 계약 총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 몇 가지 하고, 뒤에 이제 뭐 부당해서 불법행위까지 포함이 되고요. 가족법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요. 확 늘어났습니다. 민법 총칙만 공부하시면 됐었는데, 이제는 물권법하고 채권법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법이 이제 제대로 갖춰진 과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1차 시험에서도 이제 민법이 좀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민법을 갖다가 제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 기본 강의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 방대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책 두께가 아주 두꺼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출제 유형 있죠. 출제 유형도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총칙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40문제 내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40문제 내는 거하고는 당연히 틀리겠죠.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채권하고 민청하고, 물권하고 민청하고, 물권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거는 이 뒤에 거를 갖다가 총괄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공통되는 것을 갖다가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에서 물권하고요. 채권을 나눠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민법이 어떤 것이다 라고 공부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민법 총칙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물권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채권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제 응용 문제가 돼서 이제 뭐 각각의 내용들이 다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문제, 예를 들어서 채권법원의 문제가 나오면서 당연히 민법 총칙에 있는 대리라든지 이런 게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기한이라든지 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융합된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이라고 딱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10회 시험만 하더라도 9회 시험에 비해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과목은 좀 심하게 어려워서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법 총칙만 하더라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른 민법을 이제 시험으로 보는 다른 직렬하고 마찬가지로요. 이제 판례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례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안 나온 건 아닌데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요. 판례가 약간은 적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대세가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례도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만 하더라도 어려웠지만 이제 뒤에 거를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법 총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박 겉핥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수박 겉핥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당연히 더 좀 어려워지고 깊어지고
좀 더 이제 좀 심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힘이 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민법도 이제 고집 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 시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처음 하셔가지고 민법을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이 민법 총칙에서 이제 암기 유지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단기간에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출제 유형을 본다든지 출제 경향을 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단기에서는요 결코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1차 과목에 있어서 회계라든지 시설개론에 대해서 뭐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뭐 조금 더 수월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그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민법도 좀 생소한 편이고요. 회계도 좀 생소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어느 과목 하나 소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법은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세요. 적게 잡아서.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민법은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은요, 어느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실력이 늘지는 않기 때문에 실력이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지만 어느 순간에 좀 일취월장한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나는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민법이 늘지 않느냐라고 공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법은 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해하고 이 정확함을 갖다가 기본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라는 게 이제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국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이런 거는요 시험 전날 다 외웁니다. 외우게 되면은 시험 그 다음날 가서 보면은 뭐 좀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법은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이제 수학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시험이 내일인데 수학은 그 전날 외운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민법을 잘 하시게 되면은요,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요, 이제 리갈 마인드라는 게 형성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학적인 사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법학적인 사고를 갖춰지시면은요, 이제 좀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느 하루아침에 갖춰지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이 성적은 잘 안 늘어요. 처음에 공부를 하셔도. 그래서 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적이 확 느십니다. 확 느시고 일단 한번 성적이 올라가시면은요 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민법이라는 게 일단 내 몸에 체화가 됐으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성적이 잘 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있죠. 이 기간 동안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좀 지루하겠죠. 그렇죠. 공부를 해도 잘 안 늘고 앞에 것도 모르겠고 뭐 돌았으면 그 잊어버리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좀 지루합니다. 지루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잘 하시려면은요, 매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매일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은요, 그 감을 잃는다 그러나요? 이제 법학이라는 학문은 평상시에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특유한 이 학문 고유의 특유한 어떠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성격을 갖다가 매일 공부하셔서 매일 친근하게 자기 것으로 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